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우리 챕터 17장 지방재정인데요. 4절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방재정이니까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요걸 살펴볼 거거든요. 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여기 한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거기 1번에 보시면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게 바로 세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방세 이게 이제 자주적인 재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채권, 국채, 지방채 이런 것처럼 지방채 발행하고요. 아니면 세외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외 수입이라는 건 거기 보시면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바로 세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입을 가지고요. 이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출 어떻게 이걸 사용하게 되는가 라고 하면요. 거기 볼까요? 지출 보시면 지역개발비, 일반 행정비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원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지방재원의 원천, 지방재원의 원천.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지방세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보실 건 없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자주적인 재원이고요. 재량권도 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거두게 된다라고 해서 자주적인 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2번 보시면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세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재산세가 됩니다. 재산세는요. 자, 거기 옆에 보시면 자, 이동이 어려워요. 세원의 이동이 어려워. 재산세 요거는 세원의 이동이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들고 막 딴 지역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요, 과세권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비용이 낮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세원의 이동이 어렵다. 자,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지방세가 가장 바람직하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박스를 한번 보시면 안정성,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요. 보편성,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고요. 지역성, 우선 지역성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세원이 한 지역에 고착, 요거 다른 데 이동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고착되어 있다라는 게 지역성이고요. 그다음 응익성이 중요합니다. 편익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응익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편익이 그 지역에 귀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면 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지방세를 걷었어? 세금을 냈어? 근데 그 혜택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는 거. 오케이? 자, 분임 부담 넘어갈게요. 자, 세외 수입 나와 있습니다. 세외 수입 거기 보시면 2번 세외 수입. 자, 앞에 얘기했던 수수료 아니면 사용료, 재산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수료 그리고 사용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했어. 그에 따른 대가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가가 있는 거야.
반대급부라는 표현을 쓰죠. 반대급부가 급부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자주재원이라 합니다. 자, 지방채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지방채 이렇게 있고요.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채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금. 자, 지방정부가 재정이 좀 힘들고 열악할 때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각종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보시면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간의 외부성을 치유한다거나 어떤 지방정부가 만든 지방공공재 혜택이 다른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그럼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해 그때 중앙정부가 아이고 너 착한 일 했군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의 위임사무, 중앙정부가 자기가 원래 할 일인데 지방정부한테 일을 시켰어. 그럼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재정자립도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냥 상식으로 봐주세요.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자주재원 거기 3번 볼까요? 세 번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 앞에 얘기했죠. 요거 두 개가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주재원. 자, 이 자주재원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 비중을 나타내는 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에 한번 보세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요 지방의 재정에 거기 보시면 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거기 화살표 볼까요? 전국 평균이 45%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45%밖에 안 되고요. 서울시가 한 80%, 전라북도는 24%래.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도 차이가 큽니다. 강남구가 58%인데 노원구는 16%니까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관련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방세, 재산세를 기준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세원 이동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세의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은 지역성과 응익성이다라는 거. 세외 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약간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의 지급에 따른 목적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지역 간의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1번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요.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됩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지방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이 다른 지역에 넘쳐 흐르는 거야. 스피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혜택이 지방 공공재를 생산했는데 공공재의 어떤 이로운 편익이라고 할게요. 편익이 누출되었다.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은 지역, 좋은 일을 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지방 공공재를 생산 공급한 쪽에다가 이런 것들 보조금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이로운 외부성은 과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편익에 따른 이로운 외부성이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외부성 과소 공급. 네, 요걸 좀 생산을 촉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 수준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정부 간의 지역 간이라고 쓸게요. 재정 차이가 큽니다. 재정력 차이가 커요. 재정력 차이. 요거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내용 자체는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수직적 공평성이고요. 지방정부 간 이렇게 얘기하면 수평적 공평성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적 공평성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재원 조달 능력의 차이. 1번 볼까요? 지방 공공재는 중앙 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 되는데, 지방 정부는 재원 조달 능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많긴 하지만 이걸 다 쉽게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중앙정부가 내가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게 이런 것이고요. 다음 4번 볼게요. 특정 공공재 공급을 촉진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좋은 거잖아. 요거 어떤 이론 외부성을 창출하게 되는 특정 지방 공공재를 하면 좋겠고요. 공공재의 생산을 촉진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상 측면. 아니 뭔데요? 거기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있잖아요. 혐오 시설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혐오 시설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째 역할 위임. 자, 그래서 역할 위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게 넘겼다니까 야, 네가 대신해. 거기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정부. 왜요? 네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잘 아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네가 해. 대신 이거는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네가 하는 거니까 돈을 대줄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보조금의 부과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의 유형 한번 볼게요. 보조금의 유형.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 사용 용도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있고요. 무조건부 보조금. 이거는 맘대로 써. 이거야. 맘대로. 그러니까 현금 보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보조랑 마찬가지야. 돈을 주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부 보조금이 있어요. 조건부. 자,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이 있고 정률이 있습니다. 정액이 있고 정률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정액 이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 정액, 조건부 정률 이렇게 하는 건데 지방공공재 생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주는 건데 금액 자체가 일정한 거야. 그게 정액이야. 그 정률은 뭐냐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거야. 가로등 말이야. 이거 필요한데 네가 만약에 가로등 하나 만드는데 1억이다. 네가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30% 내가 그 비율만큼 도와줄게. 그럼 뭐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가로등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혜택도 커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조건부 대응 보조금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비대응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요 정도. 개방형과 폐쇄형은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예전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자, 우선 위에 표를 보시면 무조건부 보조금은요. 여기 맘대로야 사용에 어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점띵 두 번째 보시면 경제력의 평준화 이런 거. 자, 이게 뭐랑 같습니까 하면 소득보조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제도 가보시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소득보조지, 아니면 물건을 사서 줍니다. 아니면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조건부 정률, 이게 뭐냐면 네가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격의 일정 부분 깎아주겠다. 종률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체크하시죠. 일정 비율만을 지급한다.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조건부 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현물 보조랑 동일합니다. 네가 말이야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직접 사서 주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무조건부 보조금은요.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수평축에 공공재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수직축에는 그냥 사용재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할게요. 가로등 이렇게요. 나머지는 뭐 술 이런 거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방정부한테 술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제도에서 우유라고 그랬잖아. 우유와 술 요거 생각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부 보조금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평행하게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 그래서 이 보조받는 지방정부가 어디를 선택해도 혜택이 동일합니다. 느낌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무차별 곡선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A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B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보조의 크기는 수직거리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 보이세요? 수평거리 또는 수직거리야. 이거 조세에서도 했고. 근데 실제 공공재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일부러 좀 작게 그렸어요.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조의 크기라니까 수직거리로 측정한 거야. 공공재 생산을 하도록 이만큼 아니면 이 수평으로 해도 돼. 근데 공공재 수평으로 할까요? 공공재 생산을 이만큼까지 맥스를 할 수 있도록 수직거리, 수평거리 이렇게 측정했는데 실제 공공재 생산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 빨간 색깔이 바로 뭐예요? 공공재 생산이 A에서 B로 이만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공재 생산의 크기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의 크기가 수평거리라니까요. 여기로 표현을 할게요. 요게 보조금의 크기야. 보조금의 크기. 자, 그러니까 보조금 전부 다 가로등 건설에 만드는 게 아니고 보조금의 크기보다 실제 공공재 생산 크기가 작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더 작아.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 보조금의 크기랑 실제 공공재 생산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 공공재 생산의 크기가 보조금 맥스 한 거보다 작게 되니까 보조금의 일부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보조금의 일부는 자,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사용재, 이 술, 복합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세 감면이야. 이쪽이 세금 감면입니다. 왜요? 아니, 세금을 깎아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사 먹거나 다른 사용재를 사 먹을 수 있잖아. 복합재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조금의 일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공공재로 사용되지 않고 거기 수직축에 사용재 생산으로 사용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사용재 생산을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금 감면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는데 6번 하나만 보시죠. 이와 같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역 주민들의 공공재 소비량이 보조금의 크기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요. 찾았습니까? 사용재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의 뜻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용재 생산에 사용되었다. 이거의 의미는 거의 밑줄 치세요. 보조금의 일부가 지역 주민들의 조세 부담, 세금을 들려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세 부담의 경감으로, 감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우선 그래프 형태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자, 조건부 비대응 얘기합니다. 자, 우선 조건부 비대응. 자, 여기가 공공재가 되고요. 사용재가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부 비대응이니까 우리가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현물보조랑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예산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위에 소득보조랑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여기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색깔을 빨간 색깔로 표현할까요? 빨간색 너무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여기 요만큼의 삼각형이 발생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조건부의 부가가 이렇게 현물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 우리 특수한 현물 보조까지 받습니다. 아예 물건을 사서 주는 거야. 가로등을 만들어서 지방정부한테 주는 거야. 아예 우유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시당초 무차별 곡선이 값하는 경우는 애시당초 내가 지방공공재를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 네가 혜택을 주네?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죠. 밑에 그림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 보시면 이렇게 A에서 B를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형태야. 인디퍼런스 커브가 가파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MRS가 커요. 공공재, 사용재 값이 커서 원래 지방 공공재를 되게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현금 보조와 보조의 혜택과 보조가 가져다주는 효용과 현물 보조가 동일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보조의 혜택이 동일합니다. 효용이 동일합니다. 내가 원래 지방공공재 생산하려고 했는데 네가 뭐 생산 공급해 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아니라 완만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현금 보조가 있고 이렇게 현금 그리고 현물 이렇게 보조가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삼각형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거기 오른쪽에 살펴보시면 완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되고요. 자, 이게 완만하니까 MRS가 얘가 공공재, 사용재가 작아. 오케이? 자, 완만한 형태가 되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오케이? 원래 선택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요거 색깔을 요걸로 할까? 요렇게요. 자, 이게 효용함수가 뭐야? 현물 보조인 경우에요. 현물. 여기서는 조건부 정액 보조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현금 보조일 때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어떤 게 효용이 더 커? 현금 보조가 무조건부 보조금이 훨씬 더 효용이 크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영역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의 찾았습니까? 사용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면,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작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작은 거야. 오케이? G에 대한 선호가 작다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작다는 것은 저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사용재에 대한 선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정률. 자, 우리는 조건부 정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건 뭐냐면 조건부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보조 성격을 지녀.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봐서 이 뜻입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합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727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가 있고 사용재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하늘 색깔로 이렇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야.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무차별 곡선이 A에서 B 이렇게 됐어. A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서 B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가격 보조일 때 효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에 야, 너네 비용의 50%를 내가 보조해 줄게. 오케이? 그럼 지역주민이 공공재 소비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50% 보조해 주니까 2분의 1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와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자, 조건부 정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균형점이 B점이 되는 것이고요. 효용은 I1, 저는 유틸리티로 표현했고 효용함수로 가격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밑줄 치세요. 보조금의 크기를 동일한 금액을 주는데 무조건부로 제공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무조건부일 때는 평행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보조금액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보조금액이 B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직거리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수평거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예산선이 여기서부터 평행하니까 이렇게. 오, 잘 됐어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효용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돼. 여기 거기 보시면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효용이 현금 보조입니다. 소득 보조입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보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게 되고 소득 효과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둘 간에 괴리가 발생하잖아. 현금 보조일 때랑 가격 보조일 때랑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요 둘의 차이, 현금 보조일 때가 더 효용이 높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요 둘의 차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보조일 때 효용에서 빼기 가격 보조일 때 효용, 그 차이가 바로 후생 손실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4번 체크하시고 5번 보세요. 조건부 정률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도 커지게 되니까 지방정부의 징세 효과는 커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니, 보조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부 보조금이 가장 효용을 증가시켜서 좋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보조인 조건부 정률 보조금, 조건부 대응이라는 말도 잘 보세요. 네가 하는 거 봐서 이거야. 그 이유는 앞에 본 것처럼 여기 보조금의 크기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조 혜택이 커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 정률 대응 가격 보조하는 것은 얘는 후생은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손실이 있으나 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야, 너 돈 마음대로 써 했더니 가로등을 건설하기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서 술 소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이건 원했던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후생 손실이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G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까지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림으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저 앞에 사회보장제도 방식,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9번 볼게요. 조건부 거기 보시면 정률 보조금이 지급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기출된 적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방공공재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보조금 지급으로. 그러면 기울기가 바뀌니까 우리 여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거 보이십니까? 대체 효과는 뭐야?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니까 지방공공재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증가한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지방공공재가 증가하고 여기 Y가 우리 사용재라 했습니다. 사용재 소비량 감소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부가 할 때랑 똑같은 그 대체 효과입니다. 거기 색깔 주황 색깔로 넣어서 잘 표시돼 있죠. 정률 보조금을 집어넣으니까 지방공공재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공공재 소비가 증가하고 사용재 소비는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소득이 또 증가합니다.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지방공공재 정상재라고 하면 사용재도 정상재라고 하면 둘 다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발표하시고 아시는 얘기인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그러니까 둘 다 지방공공재 소비는 증가시키지만 사용재 소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방공공재 소비는 이렇게 해서 증가합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재 같은 경우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에 대한 평가 볼게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유형이 무조건부가 있고 조건부가 있어. 후생 측면에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조건부를 제공하는 이유도 나름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발생 안 하지만 이 경우는 발생하는 거잖아. 요 차이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금 보조, 무조건부 보조금보다 효용이 떨어지잖아. 요 경우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나름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 주민들의 후생이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 지역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소득 재분배를 도와준다거나 중앙정부의 구매력을 지방정부에게 암기할 거 아닙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측면이면은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얘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후생 측면에서는 얘가 제일 좋다고요. 후생 측면에서 가장 우월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한다 이런 것 측면에서는요. 조건부 정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 대응
이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볼게요. 지역의 공공재 소비량은 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가장 크기 때문에 지원 목적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특정 공공재 공급을 촉진, 동그라미 치세요. 촉진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응,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방형, 폐쇄형 요거 살짝 볼 건데 요거 살짝 정리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매칭 펀드라는 장학금 같은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여기 연구실에 있고 제 책상이 여기 있어서 뭐 교수님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등록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 할게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만약에 20만 원을 장학금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20만 원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집같이 됐네. 학교에서 이걸 보고 같은 크기만큼 20만 원을 제공을 해주게 돼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등록금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 등록금이. 그럼 지도 교수님께서 만약에 저를 전액장학생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내놓으셔야 돼요? 50만 원 내놔야지. 그래서 이게 50만 원 내놓으시면 학교에서도 50만 원이 매칭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매칭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야, 있잖아. 이렇게 내가 등록금 주는 것만큼, 장학금으로 주는 것만큼 학교에서 같은 비율로 매칭해서 나오니까 내가 너한테 200만 원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서도 매칭해서 200만 원이 나와. 오케이? 그럼 저 얼마 받아? 400만 원 받잖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내고 학교에서 200 나오면 너 400 받지? 거기서 300만 원 내놔. 이러면. 아니, 그러면 뭐야? 교수님이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매칭 장학금 같이, 펀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이 교수님이 주는 장학금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최대 등록금을 넘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넘어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최대 등록금보다는 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도 교수님이 야, 내가 1억 줄게.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지방 공공재고요. 사용재가 있어.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이지. 조건부 대응이야. 그 예산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50% 지방 공공재 생산하는 만큼 무조건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는 너무 과다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상한선을 설정해요. 이렇게. 최대 등록금을 넘어서지 마라. 이것처럼. 밑에 그림 살짝 볼까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렇게 가다가 얼마 이상 되면 보조금이 혜택이 깎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 거야. 그 상한선이 있다. 이건 우리가 폐쇄, closed, 닫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폐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란 색깔 같이 이렇게 되는 건 오픈되어 있는 거야. 이게 개방형 이렇게 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예산선의 형태가 굴절된다. 그렇지 않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만약에 중앙정부가 공공재 공급 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금액의 한도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지원한다면 여기서 쭉 지원이 되다가 꺾여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게 폐쇄형. 개방형은 그냥 노란 색깔로 쭉 되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끈끈이 효과 이거 보셔야 되는데 자주 출제됩니다. 단독으로도 출제되기도 해요. 끈끈이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끈끈이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플라이페이퍼라 해가지고 이게 끈끈한 거야.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국집이나 식당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저도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중국집에 가보면 위생관념이 엉망이었지. 뭐 식당에서 담배도 당연히 피고, 그리고 이제 파리가 날아다니면 식당 주인이 파리채 가지고 파리를 탁 잡아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파리가 없어. 어디 갔지? 했더니 이 공중에 이게 천장 위에 요런 게 뭐가 달려 있어. 멀리서 제가 눈이 나빠서 저게 뭐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검은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저게 뭐야? 했더니 아, 파리야, 파리. 그러니까 이게 끈끈이가 거기 붙어서 노란 색깔 끈끈한 파리가 좋아하는 파리가 꿀을 좋아하나 잘 모르겠지만 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발라놔 가지고 파리가 딱 앉잖아? 어떻게 해요? 발이 거기 딱 끈끈이에 본드같이 붙어버리는 거야. 파리가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비는데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번 붙으면 여기 붙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바로 끈끈이 효과를 합니다. 자, 한번 1번 볼게요. 자, 플라이페이퍼 이펙트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동에게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지방정부 지출이 더 크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우리 앞에서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시키는 데는 어떤 게 좋다 그랬죠? 무조건부로 하게 되면은 가로등을 건설 일부 하겠지만 일부는 술 먹는데 사용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대응이 제일 지방공공재 촉진에도 좋다는 거죠. 여기서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1번. 개념은 자, 관심사가 무조건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현금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거. 자,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보조금은 이론상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거를 생산하는 데는 생산에는 유인이 별로 크지 않아요. 유인이 크지 않으나 뭐가 좋다? 그쵸. 가격 보조, 가격 할인해 주는 게 가장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하잖아요. 근데 현실상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방공공재 생산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인다는 거야. 생산에도 효과가, 촉진되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왜?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거야. 1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은 금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지방공공재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번 보시면 무조건부, 계속 얘기해.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얘가 관심 포인트야. 요거 주인공이야. 주체를 잘 잡아야 돼.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돈이 지방세를 감면시켜서 술 사 먹는데 사용될 것처럼 보이는데 파리가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 수중에 남아 있다가 끈끈하게 쭉 있다가 지방공공재 사용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잠깐 볼게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걸로 하세요. 요렇게. 자, 시간이 가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만약에 100억을 줬다라고 할게요. 얘가 지방정부야. 그러면 100억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줬단 말이야. 마음대로. 자, 그러면 지방정부는 50억은 가로등을 생산하는데 G생산에 투입을 해요. 그럼 나머지 50억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50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이론상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정부야 너 맘대로 써 이렇게 되니까 100억을 중앙정부한테 받았는데 50억은 가로등 만들고 50억은 남았으면 이게 세금 감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지방정부가 이게 주민 여러분 세금 좀 덜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밝게 웃으면서 중앙정부가 100억을 줬는데 50억 가로등 만드는 데 쓰고요. 50억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세금 감면해줘서 이게 YJ인 앞에 복합재나 술 소비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공공재 생산에는 얼마만큼만 쓰였다? 50억만큼만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론상이야. 오케이?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50억이 이렇게 남았는데 세금 감면으로 쓰지 않고요. 지방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가 키핑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다시 지방정부 수중에 남아 자기가 키핑하는 거야. 키핑을 하고 있다가 킵하고 있는 거야. 키핑하고 있다가 수중에 남아. 아니 여러분 이번에 가로등을 올해 바꿨으면 내년 내후년은 가로등 안 바꿉니까? 그때 또 망가지는 가로등이 생기게 되니까 다시 그때 또 가로등을 바꿔야 된다고. 이 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쓰인다? 맞아요. 50억을 마저 추가로 가지고 있다가 지방공공재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00억을 맘대로 쓰세요 했을 때 앞에서 본 맘대로를 생각해 보면 지방공공재를 100억만큼 다 쓰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 썼어? 그래요. 100억 다 지방공공재 생산에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잠깐 키핑했다가 당장 아니고 다음에 사용되니까 아니 무조건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공재 생산에 효과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5번 하나, 4번, 5번만 보시면 돼요. 그림은 보지 마세요. 자, 무조건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 지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이거 이게 되기보다는 보조금이 그대로 수중에 남아 수중에 키핑한다고 그랬죠? 남아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게 되고 그게 지방정부에 남아있다가 지방공공재 생산에 다시 사용되더라. 오케이? 5번.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파리가 끈끈이 한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조금이 지방정부 수중에 고착된다. 수중에 남아 끈끈 고착 이렇게 끈끈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끈끈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방공공재 생산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현실에서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위에 설명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론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2번에 이론적으로 보면 밑줄 치시고 3번에 그러나 현실 분석에 따르면 하고 뭐라고요? 실증 분석에 따르면 현실상, 이론상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박스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발생 이유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착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주민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야. 거기 1번 해볼까요? 지역의 소득 증가가 지방공공재에 대한 조세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된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보다 이거는 그냥 암기가 낫습니다. 평균 조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가격을 싸게 해주니까. 근데 2번 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동그라미 치세요. 추가적인 공공재 공급에 따른 비용인 한개 조세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착각이 빠집니다. 원래 평균이 하락하는 건데 한개 추가적인 조세 가격이 하락한 걸로 하락으로 착각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냥 암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4번에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재정 착각에 빠지게 되면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제 지방정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지방 공공재 생산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관료의 태도입니다. 관료, 니스카넨 모형이죠. 예산 극대화. 이렇게요. 자,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거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100억을 마음대로 쓰세요. 무조건부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걸요. 잘 얘기 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료도 자신의 영향력과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아니, 예산을 극대화하면 예산안에 니스카넨 공공선택이론 거기 가보면 배운 것처럼 예산안에 자신의 파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영향력, 승진 기회 확대. 조직이 커져야지 거기 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직급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압력입니다. 중앙정부가 말은 뭐라고요? 마음대로 써. 근데 알지 잘 써.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암묵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겉으로는 무조건부 보조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무언의 압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 지방정부가 알았어 맘대로 잘 쓸게 하면서 가로등을 지방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앙정부의 압력, 재정 착각, 이 한계로 착각한다는 거야. 관료의 예산 극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끈끈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지방재정 조정 제도랑 연성 예산 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